서 변호사님. 예. 먼저 오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검찰에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소환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데요. 뭐 핵심은 정형학 노출록.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풀려진 것이다. 뭐 그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검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주로 물을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죠. 예. 구속되면 이제 그 10일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 10일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를 이제 그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 조사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불렀고요. 혐의 내용은 혐의는 이제 그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뇌물하고 횡령 배임. 일단 김만배 씨가 이제 그 회사의 그 자금을요. 한 470억 이상 자금을 인출해 갔잖아요. 413억이죠. 예. 예. 알려진 것은. 그 중에 이제 영수증이 없고 뭐 처리가 도저히 소명 못하는 게 83억이다. 뭐 80억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회사 자금을 빌려가 가지고 장기간 이게 안 갚거나 또는 이제 정빙이 안 되면 횡령으로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횡령 혐의 이거는 뭐 김만배 씨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도 구속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제 뇌물이죠. 예. 뇌물은 이제 그 일단 유동규 씨가 구속될 때 있죠. 예. 그때는 이제 그 뇌물 받은 게 8억으로 일단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김만배 씨한테 받은 게 5억 있잖아요. 예. 5억. 그리고 이제 그 위례 신도시의 그 3억. 정재창 예. 지금 잠수 탔어요. 정재창이한테 3억 이래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후에 조사해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뇌물 액수가 이제 엄청난 게 녹잖아요. 녹취록에. 예. 예. 뭐냐면 이제 그 유동규 씨가 개발 이익의 25%는 내 거다. 예. 이 말은 이제 한 700억 가까이 있잖아요. 예. 25%. 예. 그게 이제 그 주로 천화, 동인. 그게 1호 있잖아요. 예. 천화동인. 1호. 예. 그럼 그게 한 1200 얼마 되죠? 1208억. 거기 절반 하면 600억이니까 6, 700억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제 그 6, 700억 있잖아요. 이게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뇌물이라는 거는 주고받아야만 이게 뇌물 기수가 아니고 뇌물은 이제 그 요구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예. 또는 이제 약속만 해도 뇌물은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5억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제 그 한 700억 있잖아요. 6, 700억. 예. 이 부분도 이게 영장에 포함되지 않을까. 뇌물 공유로 상당히 크게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김만배 씨도 이제 뭐 영장까지는 각오하고 있는 이들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700억 예. 뭐 절반이라고 한다면은 1208억의 절반은 604억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수익이 뭐 엄청나게 났으니까 일단 25%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 이게 지금 관심사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1208억이 김만배도 이것은 내 거가 아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누구 거냐? 뭐 어디 지금 우리도 달았습니다마는 그분 거다. 유동규는 4살 아래인데 뭐 사적으로 얘기할 때 그분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들도 뭐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냥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문재인 뭐 윤석열 홍준표 그렇게 하지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 안 하잖아요. 그분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상당히 존경하던가 뭐 이분이던가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사람 할 때 그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700억도 과연 이것은 거의 뭐 사실로 확인이 되는 정도 같은데 약속을 한 것은 이 700억도 혼자 유동규가 먹을 수 있는 돈이냐 이렇게 큰 돈을 또 하나 진짜 1호의 주인은 나머지 돈은 그러면 누구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럼요. 결국 이제 그 결론은요. 1호는 법률상으로는 이제 그 이한성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한성 예. 이분이 이제 그 지금 화천대유에 또 대표로 옮겼어요. 천하동인 1호 대표하다가 예. 화천대유의 대표로 이한성인데
그쪽에도 이제 지금 양수 겸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한성이는 누구냐? 이한성은 이제 그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지금 이게 평생 보좌관이라 보면 돼요. 뭐 본인도 처음에 15년 전부터 안 만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 회사 만들어가 동업하고 이사하고 거짓말이 드러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률상 대표는 이한성이고, 그다음에 이한성은 이화영의 최측근 지금 보좌관이고, 이화영은 이제 이재명의 지지 1호 국회의원 출신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화영은 이제 이해찬의 보좌관이죠. 옛날에 총리 이해찬 대표이잖아. 이해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천화동이 1호의 소유는 이재명 패밀리다. 패밀리. 그냥 이재명 패밀리. 글로. 그러면 이게 그 절반은 유동규 쪽으로 해서 정진상. 예. 바로 이게 정진상으로 치돼요. 정진상의 영장이 지금도 됩니다. 아파트 한 개 받은 게 나오잖아요. 예. 특혜 아파트 받았죠. 예. 그때 그 모든 설계는 이제 그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그 변호사 사무장부터 그림자 1호다. 정진상이가 이제 이재명의 1호라는 거는 이재명도 인정하죠. 제갈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모라고 저런 사람 정도가 참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성남시 정책 본부장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캠프의 그 비서실의 부실장이죠. 예. 정진상. 정진상하고 이제 그 유동규가 설계는 다 했잖아, 그 당시에. 저는 1호에 그 한 6, 7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진상, 유동규 이쪽에 흘러가 가지고 대선 자금 이재명에 좀 쓰고 그리고 이게 또 나머지 상당 금액은 이한성을 통해서 이화영으로 흘러가 가지고 총선 때 이재명 계보원들 있잖아. 예. 이재명 친한 사람 중에 현금으로 돈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김남국이든 누구든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때. 83억이 바로 그런데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금으로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번에 그 총선 때 이재명 계보가 갑자기 늘어났어. 이거는 이게 이낙연 측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게 6, 700억 중에 결국 이제 그 이재명이가 총선 때 자기 계보 만들고 경선한다고 이화영 이쪽 통해서 이게 한 많이 갔을 거고. 총선 때 현금 인출한 거면 450이 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유동규 있잖아요. 유동규하고 이제 그 정진상 이쪽을 통해서도 대선 준비를 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액수 중에 상당액이요. 변호사비로. 이재명의 그 변호인단이 로펌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10개의 28명의 변호사야. 자기는 1,000만 원씩 주고 3억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지. 야, 그러면 이게 우리 LKB에 소송 맡긴 사람들이 전부 이게 다 웃는다. 김경수도 LKB에 맡겼는데.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선거법 재판 중이죠? 그것도 LKB에 맡긴 거예요. 예. LKB가 이제 이광보 문재인 정부의 구원투수거든. 예. 자, LKB 하나만 해도 이게 성공부서 이리저리 하면 3억가 안 됩니다. LKB 하나만. 따라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1호 천화동의 1호 돈은 한 6, 700억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세 팀, 이재명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이하영을 통한 정치 자금으로 총선 때 뿌린 거, 그 다음에 유동규 정진상 통해서 또 캠프 자금, 이런 데, 그래서 결론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 패밀리가 쓴 거죠. 이재명 패밀리 돈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밝혀야 할 내용은 정치 자금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치 자금은 내가 담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분할 때도 야, 나는 정치 자금 내야 하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정지창의도 주고 하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50억 클럽.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쿠킹 게이트라는 것은 거기에 곽상도 뭐 해갖고 다 국힘 사람들이 받아먹었잖냐, 원위 처리되어 있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 캐내가지고 이 사건을 물타기 할 것은 정치인들 이 돈 조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 수사도 큰 몫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제가요, 아예 TV조선 나가가지고 정치자금 나오길래 전부 패널들이 삥삥 돌리면 이야기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재명 계보원들을 이화영 통해서 이제 총선 때 2020년 21대 총선이죠. 그때 쓴 돈이라고 제가 공중파에서 아예 직격을 날려버렸어요.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이제 그 총선 점에서 현금으로 대량 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5만 원짜리로 현금 인출됐죠. 자, 곽상도한테 뭐 2,500만 원 뭐 어쩌고 그거는 이게 500만 원씩 합법적으로 물론 쪼개긴 있지만 그 500만 원씩 그 몇 명 준 게 이게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한테 치면 10원짜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곽상도한테 준 돈은. 그리고 이게 곽상도 아들은 1호 사원으로 일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게 오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하고 이게 정치 자금은 아무것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걸 이게 곽상도 아들이 돈 받았으니까 국민의힘 정치 자금이다. 이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총선 때 이재명 계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통해서 저는 이제 그 간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시점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인출한 현금화 방법.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요즘 이게 600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현금 이게 자꾸 인출하면 그 FIU 아, 그래요? 금융정보 분석으로 1,000만 기준이 원에서? 강화됐어요. 옛날 1,000만 원이요. 아, 세상에. 그래?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예, 지금 이게 바로 통보합니다. 현금 600만 원씩 만지는 사람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지금은 뭐 카드로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저는 뭐 총선 앞두고 왜 절박하게 그 통보되는 걸 알면서 돈을 인출했겠어요. 근데 그게 뭐 총선 때 쓰기 위해서 저는 했다 보는 거죠. 검찰이 그런데다 뭐 수사를 별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50억 클럽이다 뭐다 해갖고 곽상도라든가 지금 이 국민의힘 혹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쪽에 돈 흘러간 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층한테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정보 소식통들 얘기는 청와대에 무슨 뭐 그 관련 비서관한테도 갔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정치자금 수사라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판이. 만약에 곽상도 외에 다른 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직 의원이 또 나와갖고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은 완전히 쿠킹 게이트로 몰아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이게 가장 그 의심스러운 거는요. 아까처럼 이게 국힘은 곽상도한테 이게 뇌물 정치하면 죽으면 왜 현금으로 몇십억 주지 계좌에 500씩 왜 쪼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00씩이 계좌에 있는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한도다. 이래 보고 그 아들은 퇴직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대표 이성문 대표 있죠. 대표는 이게 120억 퇴직금이에요. 그다음에 그 모 전무 있거든요. 예. 그분은 이게 70억이에요. 그다음에 성남시 의장하다가 최승길인가? 부회장 간 우리 최윤길 예. 그분은 이게 40억입니다. 그럼 이게 곽상도 아들이 1호 사원인데 50억이 많은 겁니까? 그거는 이게 내부 퇴직금이 다 그래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엄청나네. 예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자꾸 이게 그 야당 국민의 게이트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이재명까지는 뭐 거의 저는 이제는 뭐 빼도 못도 못한다 보는데 앞으로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송영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송영길이가 이제 지금 이낙연 측에서 이의제기 했잖아. 근데 이재명의 당선 확정시키 버렸어. 근데 모든 경선 과정을 보면 송영길이가 무조건 이게 이재명 편만 들죠. 이재명 편 들죠. 저는 상당한 게 의심 있는 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는 게 아니고요. 자, 송영길이가 그때 우리 그 화천대유 지금 대표가 이성문 변호사잖아요. 예. 그렇죠? 이성문 변호사가 이제 그 변호사입니다. 화천대유 그 일단 대표 아닙니까? 김만배는 회장이고 그 대표는 이게 이성문이에요. 이성문도 이게 곧 구속된다고 저희 보더라고. 120억 지금 퇴직금 있잖아요. 이처럼 일단 퇴직했잖아요. 아, 지금 이게 부회장으로 올라가 있죠. 아, 대표는 그래요? 결제 안 하려고 아, 지금 대표에서 부회장으로 물러났구나. 예, 대표는 물론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성남시 의장하고 같이 공동 부회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성문이가 이성문이도 변호사입니까? 예, 변호사인데 송영길이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절친이에요. 송영길이가 연수원 26기거든요. 저보다 2년 선배예요. 근데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이가 연수원 26기로 송영길하고 절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루트로 로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연줄이. 그 다음에 그 정영학 회계사 있죠. 예. 지금 이게 녹취록에가 정영학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이 정영학 회계사가 광주의 대동고 송영길의 후배입니다. 아, 정영학이가 그렇구나. 아, 대동고 정영학, 후배구나. 남욱
미국 도망간 남욱 있잖아. 두 명이 핵심이잖아. 처음에 이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근데 정영학이 광주 대동고 선배가 송영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언론에 많이 벗어나 있지만 관심에 그 왜 그때 우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 SPC 하나 만드는 게 성남의 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죠. 성남의 뜰의 대표가 고재환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변호사 고재환. 전부 성균관대 법대 동문들이죠. 김만배하고. 고재환 변호사가 이제 그 성남의 운동권의 대부입니다. 성남시에서 고재환 변호사가. 그런데 이 고재환이가 이재명하고 절친이고 또 송영길하고도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재환 성남의 뜰 변호사, 그다음에 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변호사,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전부 송영길하고 다 이게 인연으로 운동권 인연, 고등학교 선배, 연수원 동기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따라 저는 송영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왜 이재명 편만 계속 드는지 이낙연 측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송영길에 대해서도 조만간 저녁에 이낙연 측에서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송영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게 같은 호남 사람으로 이낙연을 지원할 거라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초장부터 이재명 일변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니까 공식적으로야 말 못하지만 이러저런 일들에 이재명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또 배경들이 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네 여기도 이 경제공. 그렇다고 봐야죠. 또 김만배한테 지금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동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배임 혐의. 누가 초과이익 환수 그 부분을 싹 없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한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김만배가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민간 쪽의 대표자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영하기도 시키고 나무기도 시키고 야 거기 있는 애들 있잖아. 당신 김민걸이도 있고 정민영이도 있으니까 그거 빼. 뭐 이렇게 했다던가 그거 이재명한테 제가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이거 있으면 우리 장사 못합니다. 돈 못 빼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요. 결국은 이 유동규가 구속될 때 크게 보면 이게 혐의가 뇌물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혐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업무상 배임으로 줘놨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업무상 배임은요. 이게 배임죄를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어려운 죄인데 이게 배임이 판례도 많이 바뀌는데 뭐냐면 이게 배임이라는 게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나 제3자가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그 타인 있잖아요. 본인한테 손해를 주는 게 배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가 배임이라는 거는 그래 유동규가 뇌물 받거나 이익을 얻고 이재명이나 그럼 이게 손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손해를 주겠어요? 그게 성남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설계가 배임이라는 말은 이미 성남시한테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뭐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를 했잖아. 이것도 이게 명백한 뻥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게 TV조선 가가지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너 당군 좋아하는데 당군 일의 여러 사업 하냐? 자, 서울시 삼성 있죠? 삼성의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10조에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기여금 돈 내놔라 했잖아. 근데 1조 7천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1조 7천억. 야, 내가 당군 일에 만드는 다 해봤자 5,503억이고 그중에 현금 1,8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 현금만 1조 7천을 땡기내서 이게 당군 일의 최고예요. 따라서 제가 당군 일의 최고라면 자꾸 허위 사실이다. 자, 근데 그나마 그거는 이재명이 뻥이지 실제는 이게 그 당군 일의 최대 손해를 준 거잖아. 그렇죠. 1조를 갖다가 민간이 가져가 버렸으니. 거기서 가져온 것은 1822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캡 씌워갖고 더 이상 못 가져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그게 이제 그 실무자가요. 실무자가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였잖아요. 근데 그게 7시간 만에 뒤집어졌거든요. 의혹의 7시간이죠. 그 제가 이게 야, 박근혜 세월호 7시간보다 막 이재명이 7시간이 중요하다. 그때 이재명이 뭐였는지 7시간 분단위로 밝혀봐라. 그때 분명히 제가 보기 유동규 불러서 상의했거나 아마 정진상 통해서
아니, 정제상.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재 내지는 보고를 하게 되죠. 아니면 이게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있잖아. 이쪽을 이게 통해서 전화하거나 만났거나 요 7시간 행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김만배 소환하면 그 배임 혐의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7시간 동안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때 뭐 또 좌파 패널들은 야, 이게 1,800 우선 환수하다 보니 5,500억을 그러니까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를 안 넣어야지 그걸 넣으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하겠느냐. 이런 개변을 늘어나. 아니, 그 당시 그 설계를 그대로 지금대로 두고 예. 자, 성남시한테 5,500을 주고 그게 또 초과이익이 많을 때는 우리 5대5로 나눕시다. 이래도 이게 그 김만배나 남욱이가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저것도 많이 묻고 그 초과이익이 넘었을 때 나누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 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 좌파 패널들은 야, 초과이익 환수를 넣었으면 그때 김만배는 남욱이가 사업 안 하면 몇 년 동안 또 포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명백한 배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아픈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설계를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치적 자랑할 때 그거 다 내가 설계하고 유동규는 그냥 내가 설계한 거 그 집행은 실무자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법률적으로는 선행 자백이랍니다. 미리 묻지도 않는데 자백을 한 거야. 이재명의 이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치적을 내세웠으니까 내가 설계한 거를 이렇게 해야만 자기 업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리 자기가 다 했다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선행 자백을. 예. 이런 걸 이게 또 다른 말로 정치적으로는 이적이라 합니다. 옛날에 조적조처럼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예.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다. 이재명이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이적이. 이게 유동규가 배임으로 이제 기소되면 처벌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모든 설계는 유동규가 안 하고 이재명이 했는데 왜 유동규만 배임이냐? 이런 올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몽통이 몸통이 이재명. 뭐 공범이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범이고 사실은 유동규는 정범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그럼 뭐 이혼할 때 이게 좀 빼문 거지. 떡고물 만지면서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원래 우리가 떡을 또-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약간 묻잖아. 예. 그러게 떡은 이재명 거고요. 예. 떡고물이 유동규한테 약간 묻은 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떡고물 부시래기가 조금 국민의힘에도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고등학교 선배인 저 누굽니까 원유철? 원유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한테도 조금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수에 물방울이 다른 데로 조금씩 튄 거예요. 폭포수는 어디로 가고 또 하나 지금 확인할 게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네. 전 대법관. 이 사람에 대해서 김만배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과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재판 관련 얘기, 그러니까 재판 관련 얘기라는 게 재판 거래, 얼토당토않다고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들어갔네요. 제가 알기 그 사법부는 김만배보다 제가 좀 더 잘합니다. 저도 이게 변호사 경력 30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게 친분에 따라 안 움직입니까? 아니, 신분에 거짓말 따라- 명수 안 받습니까?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솔직히 제가 뭐 법조인들 보고 법조 개라고 저 포함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이게 그 판검사들 월급이 얼마예요? 한 4,500 됩니다, 실수령에. 아, 그렇게 뿐이 안 됩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라고 해도 초봉엔 한 400 얼마밖에 안 돼요. 판사들은 부의사관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봉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령액이 아, 실수령이. 한 4,500도 안 되는데. 예. 자, 그럼 이게 판검사들 중에 그 뭐 솔직히 음식무도 뭐 고급 술집이나 일식집이나 뭐 어디 안 가는 고깃집 안 가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스폰서 검사들은 전부 이게 법조 비리는 의정부에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게 그렇다면 지금도 이게 법조 비리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김만배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이게 대법관을 8번이나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이게 뭐 머리 깎으러 가는데 머리를 왜 이게 그 전화비지 해부하는 날, 그다음에 무죄 받고 선고 다음 날 이런 중요한 날만 머리 깎으러 갑니까? 그리고 이게 머리 깎는데 대법관 이름 하면 그거 다 전화해가 확인해서 권순일이 측에서 오케이 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이미 시스템이 다 나왔잖아요. 국정감사에서도. 예. 따라서 저는
정말 이게 그 궤변이고요. 권순일이가 옛날에 그 익산시장이나 옛날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게 TV 토론에서 허위하면요. 국민의 판단이 흐리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권순일인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때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게 더군다나 이게 재판 연구원들이 유죄라고 다 했던 걸 권순일이가 이게 막 다른 대법관도 설득하고 바꿔가지고 결국에 7대5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이게 그 뭐 명백한 사법 거래가 맞고 그 이후에 권순일이가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연대 석좌 교수 하면서 한 달에 고문료만 1,500씩. 그게 한 달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론. 화천대유에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1,500씩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아가는 게 그럼 이게 법조인의 양심이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 부분도 조사할 거로 봐요.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은 50억 클럽에도 가입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돈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김만배가 소환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김만배는 그러면 구속이 오늘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영장 청구는 그 본인도 각오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불은 이상은요. 이미 그 전에 그 김석배 동생이거든요. 다 소환하고 이제 그 정민영 변호사 있잖아요. 전부 이게 다 조사를 이미 다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그럼 이제 그 뭐 내일이나 모레나 영장 실질 심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